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장에 갭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종가를 마무리했어요. 수급상에서의 움직임 보더라도 외인들이 37만 주 매수해가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사실상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프로그램에서도 장 막판까지 삼성전자 소폭 매도를 던지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물론 코스피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0.5%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번 주 주말에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CPI 지표도 아니었고 코스피 야간 선물도 아니었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예요. 물론 이 결과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결과가 어떨지는 모를 거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고 확률에 베팅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회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월요일 시장 삼성전자에서 어떠한 대응들을 해나가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넘겨두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혼자서 걱정하고 계시는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전자 화이팅 신고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진행되는 회담에서 곧바로 종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종전이 결정이 된다면 삼성전자는 하늘을 모르는 상승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쉽게도 이번 회담에서의 종전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통행료를 받을 건지 아니면 미국이 가져갈 건지 아니면 개방을 아예 하지 않을 건지 호르무즈 해협은 핵시설보다도 이란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이란의 비핵화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최근에 휴전협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공습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같은 시아파인 레바논도 종전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레바논의 종전 여부도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물론 이 세 가지 안건이 전부 다 거절이 될 거다.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 거다.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한테도 트럼프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니 미국은 어차피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오히려 이득인 거 아니야? 생각하실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물론 원유만 본다면 당연히 이득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를 수입하지 않는다. 수출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라고요.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왜 트럼프가 하루마다 말을 바꾸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해라. 호르무즈 해협 나랑 합작법인 만들어서 통행료 받으면서 개방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하게 아시아의 원유길이 아니라 세계 비료 공급의 중심지라고요. 미국의 4월과 5월은 옥수수 파종 시기예요.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비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호르무즈 협의 봉쇄가 되면서 비료 가격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공급이 막힌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공화당의 주요 지지층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스캔들이나 외부적인 요인들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 일년 농사를 망쳤을 때는 누구보다 크게 반응을 한다고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과연 트럼프가 자신들의 주요 지지층을 잃어가면서까지 이 전쟁을 장기화하고 싶을까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의 중요 요인 중에 하나였던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비핵화 같은 경우에는 이란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 건 맞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이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과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무슨 약속을 받았냐면 우리가 핵을 포기할 테니까 너네 침투하지 마.
군사 옵션 실행하지 마. 약속을 받았다고요. 그 와중에 영국과 미국은 너네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만약에 러시아가 군사 옵션을 실행한다면 곧바로 도와줄게 라는 약속을 받았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던가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핵을 포기한 게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100번 양보한다고 해서 비핵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번, 이스라엘이 과연 레바논 폭격을 멈출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 하라면 하라는 거지. 이스라엘은 왜 계속 말을 안 듣는 거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와 내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타냐후 총리 플러스 내각은 지금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국가 비상상태가 풀린다면 법원에서 언제라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4월 9일 트럼프가 휴전협정을 하자마자 이스라엘의 대법원은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의 재판을 시작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확전시키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에 공습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포괄적인 종전 합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거죠. 물론 제가 그래서 부분적인 합의가 나올 거니까 삼성전자 월요일 시초가의 변동성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시초가부터 매도를 해야 됩니다. 얘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부분적 합의라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고 진전이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됐을 때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지금 역대급 실적 발표를 보여주고도 상방이 제한된 모습을 보여줬었던 삼성전자에서 강한 상승 구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게다가 이거 한번 같이 봐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매도 추이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공매도 비중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대차장고 같은 경우에도 1,800만 주가 하루 만에 늘어난 모습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제 시장에서도 100만 주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지금 공매도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나올 거다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진전만 나오더라도 삼성전자 추가적인 상승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윗구간의 매물대를 소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승 구간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상환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스키즈 현상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삼성전자 지금 음봉을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터졌나요? 터지지 않았죠. 지금 시장가에 매도를 던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가에 매도가 적다는 건 공매도 세력들, 시장가에서 매수를 하면서 상환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윗구간을 긁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한 현상들이 쇼스키즈를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그러면 시초가의 강한 상승관이 나왔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조지 부시 항공모함을 트래킹하고 있는 사이트요. 미국의 조지 부시 항공모함이 해군기지에서 출항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요. 항공모함 속도를 생각해 봤을 때 4월 중순에는 사정권에 이란이 들어선다는 거죠.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트럼프가 휴전을 언급한 이후에도 조지 부시 항공모함은 기술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고 속도로 이란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오늘 진전된 합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종전이 나오지 않은 이 시점에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 종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군사 옵션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규모 군사 옵션 나오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이란 해역에 세 대의 항공모함을 세워놓고 트럼프가 대규모 군사 옵션을 언급을 한다면 또 한 번 증시에 불확실성을 던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 시초가에 부분적인 합의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삼성전자에서 외인들의 이탈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거고, 공매도 세력들 상환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상승과도 보여줄 수 있는 거지만 오히려 포지션의 비중을 실으면서 상승 구간에서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 또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비중 조절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잡아가야지 아직까지 종전이 나오지 않은 이 시점에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삼성전자에서 추가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위에 연락처 남겨놓을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최대한 고점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비중을 실어 간다면 어디서 실어 갈 건지, 리스크를 낮춘다면 어디서 낮춰 갈 건지 원단위의 타점들 보내드릴 거예요. 물론 제가 100%의 타점을 보장드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잡아 드릴 거라고요. 왜냐면 주식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수급에서의 신호는 나올 거고 그러한 신호에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월요일 시초가 강한 상승 구간을 보여줄 때 공매도 세력들 상환을 하는 모습 보여주겠죠. 하지만 수급상에서 더 이상 윗구간을 긁으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지션을 변경하는 모습들, 관망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우리도 이러한 부분들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는 이유가 제가 특별해서일까요? 아니라고요.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에서 신호가 하나 딸랑 나오면서 그 상승이 꺾일까요? 말이 안 된다고요. 왜? 천만 주, 이천만 주의 매도가 나와야 이 상승 추세가 꺾이는 건데 한 번에 그게 거래가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에서의 신호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 우리가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확률을 올려갈 수 있는 거라고요. 당연히 처음 신호가 나왔을 땐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기준을 가지고 확률을 높여 나간다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 확신이 됐을 때 대응을 한다면 중요한 변곡점 이전에 충분히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란 전쟁 이후로 변동성은 보여주지만 삼성전자 주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냥 관망해야겠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전 회담까지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금 트럼프가 대규모 군사 옵션을 발언을 한다면 어떠한 변동성 나올까요? 또 한 번 확전이 되는 건 아닐까, 시장의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말도 안 되는 변동성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그때 돼서 우리가 삼성전자에서의 비중 확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 전쟁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 패닉셀 던지고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오히려 그때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 시점이죠.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 윗구간에서의 리스크를 낮추는 대응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내가 1억을 베팅을 했는데 그대로 조정이 나오면 아래에서 비중 확대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한다고요. 하지만 미리 1,000만 원, 2,000만 원의 비중을 줄여놓고서 아래 구간에서의 기회가 왔을 때는 정말로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확률 싸움인 증시시장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과 대응을 못하는 거에 베팅하라고 한다면 100이면 100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에 베팅을 했을 때 수익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래봤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부끄러운 얘기고 부족했을 때의 얘기지만 저 증시시장에서 깡통 많이 차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증시시장에서 그러한 투자 방식을 유지했다면 저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증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 실수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웠고 저만의 기준을 잡아간 거.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구간의 대응들, 월요일 시초가의 대응들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세요. 010-8037-9663 아직까지 연락 안 남기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 중으로 늦지 않게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정상회담도 보고 있고 시초가 수급 보고 있다가 월요일 시장에서의 대응 같이 잡아드릴 거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선물로 가져왔어요. 지금 시점에 무슨 히든 종목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개인들의 투심이 어떤가요? 완전히 꺾인 상태예요. 이란 전쟁, 트럼프의 발언, 여러 회담 때문에 증시의 조정이 굉장히 장기화됐잖아요. 하지만 과연 종전이 나와야지만 증시의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었다고요. 작년 12일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모두 다 똑같았죠. 물론 투심이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의 시그널을 알아차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반등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증시의 조정을 만들고 있었던 리스크가 해소가 됐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요. 게다가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가 증시의 조정이 나오면서 세력들도 물려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반등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곧바로 급등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 시장이 어떤가요? 고유가 시장이에요. 고유가 시장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인건비를 낮춰야 되는데 한낱 기업이 유가 움직일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인건비라도 낮춰야 되는 거라고요. 물론 AI 기업들은 구조조정 강하게 할 수 있지만 제조업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요. 현대차가 노조 자르는 거 봤냐고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조업 기업들은 당연히 시선을 스마트 팩토리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던 스마트 팩토리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장의 수혜를 로봇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 파동 이후로 세력들이 2차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매집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횡보관을 가져가고 있었던 와중에 이란 전쟁이 발생이 됐어요. 세력들도 물려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모든 로봇 섹터가 급등을 보여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차트상에서 수급상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왔어야겠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양산이 중요해질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다 보면서 어렵게 히든주 찾아온 거니까 지금 증시 반등의 시그널이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이 시점에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종목 명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가 CES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단순한 자동차 판매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HL 만도나 현대 오토에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로봇 섹터로 엮이자마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오토에버는 SDV OS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SDV OS가 이제는 피지컬 AI에 도입될 수도 있다. 통합관제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한 시점부터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도 놓치고 현대 오토에버 구경만 하셨다면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HL만도, 현대오토에버를 놓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이 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HL만도, 현대오토에버 눈앞에서 놓치지 마시고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